네, 오늘은요. 잘하는 기법 한 개만이라도 제대로 파시다라는 주제로 영상을 찍어보겠습니다. 결국에는요. 잘하는 패턴과 기법을 알아야지만이 시나리오 매매가 가능한 거거든요. 그래서 모든 시나리오 매매는요. 결국 자신이 잘 아는 패턴과 기법에서 시작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제가 설명할 내용은요. 이 패턴이에요. 패턴에 대해서 설명할 거지만 중요한 내용들에 대해서 언급을 해보겠습니다. 주식이요. 패턴과 기법에 대해서 아주 많이 아는 사람들 많이 있죠. 특히 올 어라운드라고 본인 스스로가 올 어라운드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 패턴들을 알고 있고 많은 기법들을 알고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과연 수익을 잘 낼까요? 아니 본인 스스로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많이 알고 있어서 수익 잘 내고 있으신가요? 절대 그렇지 않죠? 가령 주식에는 이렇게 수많은 패턴들이 있어요. 제가 지금까지 정리했던 패턴만 하더라도 수십 가지예요. 제가 진짜 꼼꼼하게 다 정리를 했는데도 이 블로그에다가 수십 가지 패턴을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제가 잘할까요? 이 모든 패턴을? 그렇지 않아요. 예를 들면 주식에는 이 상승 N자형 패턴이 가장 기본적으로 있죠. 그리고 반대로 하락 N자형 패턴, 그리고 뭐 쌍바닥 패턴도 있는 거고, 두 번째 쌍바닥이 높으면 짝꿍대기 패턴이라고 부르고, 그쵸? 그리고 헤드앤숄더 패턴도 있어요. 그리고 역 헤드앤숄더 패턴도 있죠. 그리고 뭐 예를 들면 개밥그릇 패턴이라고 해갖고 뭐 이런 패턴도 있잖아요. 이런 패턴도 있고 윌리엄 오닐의 좀 비슷한 패턴으로 뭐 이런 패턴도 있잖아요. 이런 패턴도. 그리고 반대로 또 AF 패턴. 뭐 이렇게 상승했다가 떨어졌다가 다시 이런 식으로 올라가고 여기서 조정받고 다시 이렇게 올라가는 이게 AF 패턴이거든요. 그래서 뭐 이런 패턴이 많아요. VL 패턴도 있고 뭐 수많은 패턴들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제가 주식 블로그에다 올린 패턴만 해도 수십 가지예요. 근데 이렇게 저도 모든 패턴에 다 익숙하지 않아요. 주식을 10년 넘게 해왔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모르는 것도 문제지만 너무 많이 알고 있어도 문제예요. 예를 들어볼게요. 제가 최근에 뭐 이전 영상들 보면은 제가 가장 많이 설명한 패턴이고 가장 잘하는 패턴이 어떤 패턴인지 아실 분들은 예를 들면 이거 보세요. N자형 패턴이죠. 이 전고점을 돌파하죠. 이 전고점을 돌파하는 당일 주도 섹터 1등주가 보통 이렇게 N자형 패턴이 나오면 저는 이 안에서 공략하는 걸 좋아합니다. 보시면 여기서 수익 5%, 2, 3% 내는 모습 보시죠. 이런 패턴 지금 보세요. 제가 이 패턴을 가장 많이 설명을 했어요. 주도주 매매에서. 두 번째 볼게요. 역시나 이 전고점을 돌파하죠. 갭상승 한 다음에 이 전고점을 돌파하고 나서부터 이 전고점 돌파하죠. 거래량 터지죠. 오전자 갭상승했다가 좀 밀렸다가 꼬리 달고 밀렸다 다시 전고점을 돌파할 때 1파동에서 공략한 겁니다. 2% 정도. 그리고 강한 종목. 이따 이태전지 리튬이 강했는데 미래나노텍을 가장 좋게 봤어요. 거래대금이 크고 타력도 좋아서. 이런 종목이 N자 상승 1파동. 기준파동이죠. 이걸 기준마디라고 합니다. 이 기준마디 상승 1파동이 나올 때 좀 던지고 다시 조정이 나올 거라고 판단했어요. 여기가 이제 고점이 저점으로 이제 이전 고점이 지지로 작용돼서. 그래서 이제 강한 종목들은요 1파동에 중심선 라인에서 위에서 반등이 나오기 때문에 보통 이렇게 좀 매수를 하다가 다시 한 7% 정도 올랐는데 3, 4, 5, 6, 7에서 이렇게 막 던졌을 겁니다. 분할로. 그래서 제가 이것도 앞서랑 똑같은 패턴이죠. 전고점을 돌파하는 종목이 1파동 나올 때 공략하고 조정받고 2파동 나오는 이런 식으로. 그렇죠? 그럼 세 번째 볼게요. 이것도 오늘 보시면은 이 전고점을 돌파했죠. 전고점을 돌파할 때 이 모습이 나왔는데 이 모습에서 전고점을 돌파하는 종목은 이렇게 조정받다가 다시 이렇게 상승하는 경향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특히 당일 주도 섹터 대장주 후보들, 그리고 또 순환하는 종목들 중에 거래대금이 크고 패턴이 좋은 것들. 그래서 제가 보시면은 이렇게 돌파하고 나서 조정 나올 때 공략한 다음에 다시 여기서 던지고 이제 이거를 상승 N파동으로 보고 이렇게 갈 줄 알아갖고 여기서 다시 잡은 거예요. 근데 잡았는데 별로 크게 가지 않았고 수익권 던졌는데 아직 크게 가긴 했죠. 어쨌든 여기서도 꽤 수익을 냈습니다. 보시면은 이것도 역시나 뭐 패턴이 조금 다 변형되긴 했지만 이런 패턴이잖아요. 돌파하고 나서부터. 그쵸? 지금 이 세 가지 패턴을 다 보셨는데 똑같죠? 똑같은 모습 보이시나요? 전고점을 돌파할 때 1파동 기준마디로 샀고 조정받고 이렇게 패턴. 제가 이걸 그냥 공략한 건 아니에요. 장전 이슈를 체크하고 최근에 지수보다 강한 상대 지수가 그걸 뭐라고 하지? 상대 강도라고 하나? 네. 지수보다 강한 업종이라든지 테마들이 있을 거예요. 그 중에서도 대장주 위주들로 공략하는데 최근에 반도체가 강했잖아요. AI 반도체. 그리고 네페사크가 오늘 이런 강한 모습을 보여서 좋아하는 차트 모습을 보여서 이 패턴이랑 이 전고점 돌파 후 이런 N자형 패턴을 공략한 거고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최근 2차전지 리튬이 강했는데 그 중에서 미래나노텍이 역시나 전고점을 돌파하고 패턴이 나올 때 공략한 거고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거군요. 이것도 마찬가지고 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필옵틱스 다 똑같은 패턴이라는 게 보이시죠? 제가 제일 잘하는 패턴이기 때문이에요. 실제로 저는 3년 전부터 주도세트 대장주 위주로 전고점 돌파 또는 신고가 돌파 상승 N자형 패턴만 주구장창 공략해 왔습니다. 이게 대표적으로 오늘로 따지면 대표적인 거죠. 왜 이 매매를 하냐면 이 매매가 가장 자신 있고 수익을 잘 줬기 때문이에요. 상승 N자형 패턴에서 돌파 진입 자리라든지 이 N자형 눌림이라든지
이 눌림이라든지, 그리고 또 익절 자리, 그리고 또 흐름에 따라 손절하는, 흐름에 따라 손절하거나 아니 추가 매수해서 익절로 빠져나오거나, 이런 시나리오 대응이 거의 완벽하게 익혀왔습니다. 주도 섹터에서 대장이 맞는지 확인을 해요. 다른 종목들과 다 같이 보면서요. 이슈와 재료를 체크하고 전체적인 섹터 수급이 들어올 때 그 중에 1등주가 맞는지, 거래대금이 큰지, 탄력이 좋은지, 차트가 좋은지를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나서 1등을 매매했는데, 만약에 이게 중간에 제가 원하는 흐름이 안 나오면 1등이 바뀌었는지도 체크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바뀌었으면 이걸 팔고 대장으로 갈아타야 되죠. 왜냐면 이 바뀐 대장, 교체된 대장이 보통 더 강해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완벽하게 대응할 수 있는 수준까지 가능해야 됩니다. 그런 것들을 아는 패턴이 이런 패턴이기 때문에 이 패턴과 이 기법만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의 기법을 체화시키기 위해서는요, 정말 수많은 시장 경험이 필요합니다. 저는 주도주의 그런 전고 돌파, 이런 전고 돌파, 신고가 돌파, 이런 상승 N자 패턴이 분봉상 잘 나오거든요, 1등에서요. 그럼 시장이 좋으면 좋을수록 더 이렇게 탄력 있게 잘 나오고, 시장이 안 좋아도 시장보다 강한 종목이 이런 패턴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매매를 가장 좋아하는 겁니다. 이런 패턴과 기법을요. 어떤 시장에서도 시장보다 강한 업종과 종목이 나오기 마련이기 때문이에요. 그런 것들은 이런 패턴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패턴에서 매매를 해서 수익이 잘 나는지 한번 스스로 되뇌어 보세요. 여러가지 시장 상황에서 자신이 잘하는 패턴과 기법에 대해서 얼마나 자신있게 매매해서 수익 내는지 판단해보고 그것을 개발해야 됩니다. 그런 패턴들을, 그러니까 패턴과 기법들을. 이것저것 많이 알아도 실제로 수많은 경험이 없으면 수익 내기가 어려워요. 차트 매매는요, 공부하는 수준으로만 실력 향상이 나오지 않아요. 공부만 한다고 실력 향상이 나왔다면, 저는 이 블로그에 수십 가지 패턴이랑 제 글 쓴 것만 해도 2,000개가 넘어요, 블로그에다가. 그럼 공부만으로 따지면 저는 엄청난 수익을 내게요? 그렇지는 않다는 뜻이에요. 저보다 공부를 덜 하더라도 실전 매매 경험이 많은 사람이 더 잘할 수 있는 거예요. 차트는요, 특히 차트 매매는 공부하는 수준으로만은 실력 향상이 나오지 않고, 특히 트레이닝은 이론이 아니라 실전이거든요. 저도 이제 제가 잠깐 빠지자면, 저는 초등학교 때 전문적으로 축구를 3년 이상 했거든요.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했어요. 6학년 때까지 하고 중학교 때 그만뒀는데, 군대에서는요, 축구 대표팀으로 이제 활동을 했어요. 제가 그래도 초등학교 때 축구를 많이 하다 보니까 군대 가니까 축구 잘한다고 대표팀으로도 활동을 했는데, 누군가 저한테 공을 차죠? 공을 막 차요. 그럼 어떻게 오든지 제가 감각적으로 트래핑을 해요. 머리로 오든 어깨로 오든 뭐 몸으로 오든요, 밑으로 오든. 그러면 다리로 트래핑하고 무릎으로 하고 막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거를 배워서 이론적으로 아는 게 아니라 오랫동안 축구하면서 몸으로 익혀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감각적으로 바로 어떻게 와도 트래핑을 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어렸을 때처럼 직접 체계적으로 배우고 또 경험한 축구에서 볼 트래핑을 잘하는 것처럼요, 주식 매매도 수많은 시장 상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시장 상황에 잘 대응하기 위해서는 직접 많은 경험을 해야 실력이 향상돼요. 그러니까 축구나, 방금 말한 제가 축구로 예를 들었지만 뭐 골프, 축구, 농구, 탁구, 당구 다 비슷합니다. 이론만으로 수준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직접 경험을 해야 실력이 늘어나잖아요. 결국 트레이닝도 똑같아요. 트레이딩도 똑같다는 게, 수많은 경험을 통해서 뭐가 안 되는지 고민하고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연구하고 문제점 해결 때까지 끊임없이 노력을 해야 합니다. 이런 수많은 경험을 통해서 감각을 키워야 되는 거예요. 주식 매매를 잘하기 위해서는요, 뭐 시간대도 중요하겠죠. 오전 시간대, 그렇죠? 그리고 또 변동성이 나오는 시간대잖아요, 오전이요. 그리고 또 주도 섹터도 파악해야 되지, 대장주도 파악해야 되지. 대장주를 파악하려면 탄력도와 거래대금도 알아야 되지. 그리고 시장 전체 이슈도 파악해야 되지. 최근에 핫했던 시장의 주도 화두가 어떤 건지도 파악해야 되지. 업종, 시장의 그런 뭐라고 해야 되죠? 시장보다 강한 주도 업종, 그리고 또 상대 강도가 높은 그런 주도 업종이라든지 그런 종목들도 많이 관종을 하고 알아야 되지. 뭐 대장주의 조정폭이 얼마나 나오는지 알아야 되지. 그리고 뭐 하여튼 추세도 알아야 되지. 많잖아요. 정말 많은 것들을 보고 매매하겠지만, 기법에 대해서 다루는 시간이니 그래도 제가 한개가 아니라 트레이딩이라면 어떤 패턴에서 기회를 찾아가는지 제가 CCS 사례를 통해도 한번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한 개만 짚고 넘어가 볼게요. 이건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한번 짚는 겁니다. 이 CCS 매매를 설명하기 전에, 주식은요, 변동성이 나오는 구간에서 매매해야지 트레이딩에서 효과를 발휘해요. 무슨 뜻이냐면요, 제가 항상 설명하는 내용이에요. 이 내용은요, 제가 이렇게 매매하기 때문에, 이게 박스권이잖아요, 이런 식으로요. 그러면 박스권을 이렇게 이렇게 횡보하던, 수렴을 하던 주가가요, 갑자기 밑으로 확산을 해요. 밑으로 확산해요. 확산할 때도 파동이 나오겠죠, 이런 식으로. 이탈한 박스권이 이탈하면 저항이 되고 다시 이탈하죠. 이게 보통요, 개별학자가 아니라 시장 악재로 이렇게 종목이 무너지게 되면요, 시장이 살아날 때 다시 이렇게 반등이 나옵니다. 물론 이거는 하락 추세이기 때문에 다시 이렇게 꼬꾸라질 확률도 있긴 하지만 저항을 맞고, 저는 이걸 회귀하는 그 박스로 그렸어요. 회귀한다 칠게요. 다시 시장이 살아나면서. 그러면요, 보통 낙폭 매매는 이런 구간에서 매매를 해요. 시장이 하락하면서 종목도 낙폭이 나올 때, 그런 낙폭의 구간을 잘 이렇게 예측을 해서 이렇게 영역으로 매매를 한 다음에 다시 시장이 회귀할 때 매도를 하거든요. 여기서 변동성이 크게 나온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반대로요, 시장이 이렇게 횡보하다가 시장이 상승할 때 종목도 상승할 종목이 분명히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요, 그 시장보다 강한 업종이나 대장주들은요,
시장보다 더 크게 상승하는데 보통 이렇게 상승을 하잖아요. 그럴 때 여기서 변동성이 또 나와요. 이 박스권을 돌파하는 구간에서 변동성이 또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매매는요, 제 매매는 보통요 이 박스권에서 매매하지 않아요. 박스권에서 매매하지 않고 박스권을 돌파하거나 아니면 박스권 하향 돌파하거나 좋은 종목들이 시장보다 훨씬 좋은 종목들이 시장보다 더 약하게 하락할 때 그 종목도 더 약하게 하락했지만 시장이 엄청 큰 폭으로 급락을 하게 되면 종목도 낙폭이 나올 거예요. 그때 그런 종목들을 공략을 해서 이렇게 회귀할 때 던지는 거고, 반대로 전고점 돌파 매매 같은 시고가 돌파 매매 이런 것들을 매매하겠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걔가 하고 싶은 말은 이렇게 변동성이 나오는 구간에서 매매를 한다는 뜻이에요. 이래야 이런 구간에서 매매를 하는 것이 의미가 있어요. 그럼 CCS 한번 볼게요. 아이고. 왜 이렇게 잠시만요. 네. 연결해서 해보겠습니다. 제가 방금 말한 요지는요, 이 변동성이 나오는 구간을 좋아한다고 그랬는데, 이 박스권에서 매매하는 것보다 박스권을 이탈할 때 회귀한다는 원리, 그러니까 확산되면 수렴한다는 원리로 여기서 변동성이 나오기 때문에 좋아하고, 반대로 이 박스권이 돌파할 때 있잖아요. 이제 확산되면은요, 이제 수렴하고 확산되고 이런 식으로 가겠지만, 확산이 되는 시작점에서 이렇게 매매하는 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 박스권 돌파 시 그리고 낙폭 시 회귀하려는 성질을 이용하고 확산하려는 성질을 이용하면서 제가 이 변동성이 크게 나오는 구간을 좋아합니다. 이거를 기본적으로 깔고 이걸 설명해 볼게요. 보시면요, 박스권을 제가 3개로 나눌 수 있어요. 이 박스권, 그쵸? 이 박스권, 그리고 이 박스권 1개, 그리고 박스권 2개, 그리고 박스권 3개 이렇게 나눠볼게요. 그럼 제가 아까 여기다 이렇게 그렸잖아요. 박스는요, 돌파되면 지지되고 이렇게 올라가는 이런 성질. 그래서 여기를 돌파하고 나면은 다음에 지지받는 이런 성질을 제가 많이 설명드렸잖아요. 저지바라고요. 이게 그거예요. 이 박스권을 돌파하고 나서 이게 초전도체 테마가 엄청 전체적으로 강했어요. 전체적으로 강했고, 이게 박스권을 돌파하는 그런 모습을 제가 포착했어요. 그래서 돌파할 때는 공략을 못했어요. 초전도체가 처음에 신성 델타테크가 엄청 강했는데 후반에 CCS가 엄청 강하게 거래대금 태지면서 상승할 때 이 돌파는 놓아주고 나서 이 박스권 첫 번째 눌림에 공략을 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한 3-4% 던졌죠. 처음에 눌리고 나서 바로 급등했으면 좀 크게 가져갔을 수 있겠지만 한 번 더 눌리더라고요. 이때는요, 두 번째 눌리면 좀 확률이 적어갖고 이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하진 않았지만 어쨌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10% 이상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이 박스권을 그려가고 상한가를 가기 직전에 이제 물량이 나오면서 박스권을 이탈하면서 급락이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이렇게 설명드렸지만, 급락이 나오면 이렇게 떨어지잖아요. 이 급락이 나오면 역시나 이제 회귀하려는 성질 때문에 이렇게 반등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걸 이번엔 이용한 거예요. 이렇게 회귀하려는 성질을요. 이렇게요. 그래서 여기서 한 3-4% 순수익을 낸 겁니다. 박스권 이탈 후에 이제 여기서 공략을 한 거죠. 여기서 이열되려는 성질.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박스권이 또 이탈이 되죠. 이렇게요. 여기서 이제 이탈되고 이렇게 이탈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하락 N자형 파동으로 이제 초전도체 1등 주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매매가. 그리고 나서 이 박스권 있잖아요. 이 박스권을 이런 큰 흐름으로 보시면은요, 이 박스권 하단 부분 있잖아요. 이 하단 부분 조금 이탈하고 보통 손절 물량이 막 나오면서 이탈하는 경향이 강해요. 그리고 나서 급락할 때 따라 붙어서요, 여기서요. 그 다음에 다시 한번 회귀하려고 할 때 이제 이거 적어 보이지만 5-6%예요. 이게 왜냐면 이게 18%거든요. 보세요. 종가만 9% 올렸잖아요. 이게 9%인 거예요. 이게 할 때 이게 5-6% 되는데, 이 회귀하려는 성질을 이용해서 여기서 보시면 또 박스권을 이탈하고 나서 회귀하려는 성질을 이용해갖고 이제 이거를 이용한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매매한 거를 요점을 설명을 하게 되면, 여기 보시면요, 이 박스권 돌파 후 눌리면 이런 매매고요. 이 변동성이 크게 나오는 이런 구간이죠. 그리고 이제 이 박스권에서 이탈하고 나서 이제 회귀하려는 성질을 이용한 거예요. 이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겁니다. 그리고 이거는요,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매매한 구간들이 대부분이 이 박스권 안에서의 매매가 아니라 박스권을 돌파하고 나서 첫 눌리거나 아니 박스권 하향 이탈하고 나서 이제 회귀를 노리고 낙폭 구간에서 이제 분할 매수해갖고 반등할 때,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이렇게 급락이 나오고 박스권이 이탈하고 급락이 나오고 회귀하려는 성질을 이용해서 이렇게 매매를 한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제가 항상 매매하는 구간들이 대부분 보면요, 박스권을 이탈해갖고 회귀하려는 성질을 이용해서 이 낙폭점은 다양한 지표로 파악을 하겠죠. 그리고 여기는요, 보통 주도주가 이런 모습이 많이 나와요. 이게 훨씬 중요합니다. 박스권을 돌파하고 이제 거래량이 터지면서 박스권을 돌파하고 이제 확산하려는 지점에서 매매를 해요. 돌파 놓쳤다면 한번 눌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 구간을 공략한다든지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설명드리기 위해서 오늘 영상을 찍게 되었어요. 지금까지 제가 CC를 통해서 변동성은요, 어디서 나온다고 말씀드렸나요, 방금? 네, 박스권을 이탈하거나 박스권을 회귀하는 그런 구간이겠죠. 그래서 만약 이거를 실제로 이렇게 매매하는 거는요, 저처럼 이렇게 매매하는 거는요, 많은 경험이 필요해야지 이렇게 자신있게 매매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알고 깊게 아는 것은 다른 차원이에요.
제가 이 박스권을 돌파하거나 아니면 이탈할 때 이 낙폭 매매 한다거나 이거 경험이 엄청 많기 때문에 이것만 주구장창 팠기 때문에 이렇게 매매를 할 수 있었던 거고 수익을 낼 수 있었던 겁니다. 지금 제가 만약에 40대거든요. 40대쯤 살아보니까 모든 것을 다 잘해서 모든 기법들을 다 잘해갖고 수익을 내는 것보다는요 한 가지 기법만 제대로 익혀갖고 수익을 잘 내는 사람들이 더 좋은 결과가 나와요. 이게 현실에서도 적용해보면요 그냥 어렸을 때부터 공부 다 잘해갖고 뭐 좋은 대학을 가서 그냥 대기업에서 월급 받고 평범하게 사는 친구보다요 어렸을 때 뭔가 특출난 한계가 있잖아요. 특출난 한계만 엄청 잘해갖고 그 한계로 성공한 친구가 실제로 부자가 된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아는 것보다는 깊게 한계만 제대로 아는 게 이렇게 결과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요약은요 결론은 제일 자신있게 매매할 수 있는 한 가지 패턴 있잖아요. 한 가지 패턴을 잘 익혀두고요. 뭐 여러 가지 패턴이 있을 거 아니에요. 한 가지 패턴을 익혀두고 그 기법만 파보시면서 수많은 시장 경험과 함께 그 패턴과 기법의 유연한 대응을요 감각적으로 이제 키워질 때까지 한번 복귀하면서 그 오류도 수정하고 좋은 방향으로 개선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한 가지 패턴에 적용될 기법을요 주구장창 파신 다음에 매매 일지로 복귀도 하고 손실나는 이유도 한번 파악해 보세요. 지금 하나만 깊게 파서 얻는 그 과정에서 일정 정도 손실이 나오더라도 추후 큰 자산이 되고 제대로 마스터하면 수익이 차곡차곡 쌓이게 됩니다. 하나를 알더라도 제대로 깊게 이해하자. 이게 오늘의 요점입니다. 그럼 지금까지 한 내용들을 이 구간에서 매매하는 걸 좋아한다고 그랬습니다. 제가. 그래서 특히 이거요. 이걸 좋아한다고 그랬고, 첫 돌파하면서 확산할 때, 그리고 눌릴 때, 이 구간을 좋아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럼 제가 오늘 한 것들 다시 한번 살펴보면은 조금 뭔가 감이 오실 거예요. 감이 오시겠습니다. 여기 박스권 보이시죠? 이 박스권을 제가 돌파하는 구간을 좋아한다고 그랬잖아요. 돌파할 때. 그래서 이 구간에서 매매한 겁니다. 일봉으로 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 두 번째는 어떨까요? 역시나 이게 박스권이죠? 이거를 이렇게 박스권으로 이렇게 볼게요. 박스권이죠? 그러면은요, 제가 이제 이런 박스권 구간에서 매매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리고 이탈할 때, 차라리 여기서 낙폭으로 접근하거나, 시장 살아나서 회귀하죠? 회귀하고 나서 다시 한번 돌파할 때 공략하거나. 그래서 제가 여기는 이제 돌파할 때 공략했다고 볼 수 있겠죠? 이 박스권을 이탈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돌파하거나 이런 구간에서 매매하는 걸 좋아한다고 그랬습니다. 일봉을 한번 보는 겁니다. 그럼 역시나 이것도 보시면은요, 이 이걸 박스권을 볼게요. 이렇게 봐도 되고, 뭐 이렇게 봐도 되고, 이렇게 볼게요. 그러면은 이 박스권을 이렇게 박스권 안에서 움직이다가요, 이 박스권을 돌파하는 구간이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돌파하는 구간을 더 좋아한다고 그랬잖아요. 낙폭보다. 낙폭 시간이 좀 걸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돌파하고 추세 좋은 상승하는 종목들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한 그 내용들도 아까 보시면요. 이 내용 보시면은요. 대부분이 이런 구간이잖아요. 일봉상에도. 한번 잘 살펴보세요. 일봉상에서 이런 구간에서 또 이제 그 일봉 캔들 안에서 이제 하이 캔들 안에서의 지지 저항을 보고 매매하는 겁니다. 패턴을 찾아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패턴입니다. 그래서 제가 방금도 이렇게 정리를 했는데 하나의 기법을 체화시키기 위해서는 정말 수많은 시간 경험이 필요하니까 본인만의 아주 자신 있어 하는 아니면 또 가능성이 있는 그런 기법들 있잖아요. 한 개만이라도 제대로 파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고 내용 좋았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릴게요.